네, 알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 한샘 디자인파크의 SP 디자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민택 알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알디님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바스, 흔히 말해서 이제 욕실 인테리어에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바스 인테리어 할 때 좀 알아야 될 꿀팁, 노하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왔어요. 혹시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욕실은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것만이 중점이 아닌 이제 실용성, 유지 관리, 이제 관리, 보수, 편의성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욕실은 외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관해서 제가 꿀팁 여러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욕실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게 아무래도 뭐 습기, 방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방수 종류도 여러 가지 있고 저희가 이런 방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크게 말씀드리면은 물방수, 아쿠아 방수, 그리고 고막스 방수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은 제가 사진을 보면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제 방수층을 도포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방수, 액체방수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제 액체방수 같은 경우는 보통 1차 방수에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방수의 장점과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장점 같은 경우는 시멘트 기반이어서 이제 단단하게 이제 방수층이 형성되어 외부 충격이나 마모에 조금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단점으로는 건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시멘트 같은 경우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크랙 같은 게 발생되어 가지고 방수층이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사진은 고막스 방수인데 고막스 방수라고 하면은 이제 검정 색깔의 방수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방수 성능이랑 탄성이 굉장히 좋고요. 대신 단점 같은 경우는 고막수는 저희가 아무래도 방수가 좋다 보니까 벽면에 타일을 부착할 때 조금 완전히 밀착되지 않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서 이런 단점과 장점이 공존하고 있는 고막스 방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사진은 아쿠아 방수, 아쿠아 디펜스라고 하는 방수액입니다. 이 방수액은 저희가 장점은 방수 성능이 좋고 무엇보다 냄새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시공하고 나서 이제 냄새 걱정에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 단점으로는 이제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비용보다는 고객님께서 추후 이제 누수나 그런 방수층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쿠아 디펜스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비싼 게 좋네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는 보통은 일단 내구성이 강한 물방수를 1차 방수를 저는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2, 3차 방수는 아쿠아 디펜스 방수를 사용해 가지고 조금 더 한층 더 견고한 방수층을 생성하고 있는 저만의 시공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누수에 예민한 만큼 욕실은 꼼꼼하게 저희가 방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수도 그럼 작업을 1차, 2차 여러 번 나눠서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2, 3차 방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 방수층이 매우 깨지기 쉽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양생 기간을 충분히 갖고 2, 3차 방수를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습기인데요. 이제 습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곰팡이에 민감한 부분이죠. 이제 습기를 관리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는 환기. 이제 환풍기라고 말하죠. 저희가 환풍기를 사용하는데 이제 환풍기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일반 환풍기고 두 번째는 휴젠트라고 하는 환풍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반 환풍기 같은 경우는 흔히들 볼 수 있는 이제 일반 환풍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이제 휴젠트 환풍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온풍이 같이 나오는 환풍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휴젠트 환풍기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습기 같은 경우 따뜻한 곳에서 조금 더 잘 마르다 보니까 그런 습기 관련해서도 유지 관리가 조금 더 쉬우시고 그리고 더 큰 장점은 이제 어린 자녀분들을
같이 이제 샤워하시고 그다음 몸 말리실 때 굉장히 추운데 그런 휴젠트 온풍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따뜻하게 말리시고 이제 감기 걱정도 없게 좀 이제 환풍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퀴지를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타일 욕실로 만약에 하시게 되시면은 사실상 습기를 관리하시기 굉장히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퀴지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 스퀴지라는 제품은 이제 아무래도 겉에 벽면에 있는 물기를 닦아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 스퀴지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습기 관련해서 확실히 곰팡이나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뭐 타일이나 마감재 이런 부분도 욕실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자인을 좀 중심으로 좀 보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이제 아무래도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미끄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타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유광 타일과 무광 타일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가 있는데 이제 유광 타일 같은 경우는 물이 묻으면은 미끄럼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실에는 보통은 저희가 포세린 타일이라고 하는 이제 무광 타일로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이 타일 같은 경우도 크기가 굉장히 제각각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접방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조금 소형 타일로 추천을 드리고 이제 전체 철거를 가시면은 대형 타일로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 소형 타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덧방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타일의 무게 때문에 이게 나중에 탈착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덧방으로 가실 거면은 300에 300 그리고 300에 600각 타일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철거를 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큰 타일, 대형 타일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600에 600각 타일, 600에 1200각 타일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좀 이렇게 욕실을 조금 더 뭐 넓어 보이게 한다든지 이렇게 배치하는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보통은 욕실 공간을 조금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형 타일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타일로서 그렇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조그만 타일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것보다 대형 타일이 조금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조금 더 이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인다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욕실 타일 디자인을 고르실 때 대부분 큰 타일을 많이 활용을 하시나 보네요. 네,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큰 타일을 주로 사용을 하시는데 근데 이게 부득이하게 덧방으로 가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작은 타일을 사용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큰 타일 같은 경우는 시원한 느낌이 있는데 작은 타일은 반면에 이제 아무래도 시원한 느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포인트 타일을 사용을 해가지고 타일 크기보다는 그 포인트 타일에 시선이 가도록 디자인을 하는 것을 조금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하부와 상부를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가가지고 타일 크기보다는 위에 상부의 포인트 타일에 조금 더 시각이 집중되게 하는 디자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에도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마 조명일 것 같아요. 뭐 조명만 바꿔도 확실히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니까 어떤 조명을 좀 쓰면 좋을까요?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조명 같은 경우는 뭐 간접 조명 그리고 메인 조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메인 조명은 보통은 천장에 다는 매립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간접 조명은 뭐 조명 거울이나 아니면 상부장 하부에 다는 이제 간접 조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조명 색깔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 순으로 점점 어두워지지만 따뜻한 느낌을 주는 조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고객님들 취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조명으로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메인 등과 거울 조명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 사진도 있고 위에 사진 보시면은 이제 상부장 하부에 다는 간접 조명과 위에 메인 등으로 이루어진 욕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조도와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분위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맞게 제가 디자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실에 이제 수납도 은근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요즘에 좀 많이 쓰는 수납이라든지 아니면 좀 효율적으로 수납을
이렇게 인테리어 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요즘에는 은경장이라고 하는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거울과 수납장이 같이 되어 있는 수납장이 은경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네, 은경장의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거울과 수납장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안에 콘센트나 아니면 하부에 조명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면은 보통 세면대는 보통 도기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수납장 위에 이제 세면대가 올라가는 형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 청소도구, 락스나 아니면 솔 같은 거 밖에 나와 있으면은 굉장히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거를 넣고 조금 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이제 아무래도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부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이들님 생각하시기에 욕실 인테리어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한 가지만 좀 꼽아주신다면 있을까요? 저는 욕실을 인테리어 할 때 가장 생각하는 거는 가격보다는 시공력과 AS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좋은 자재를 사용을 해도 시공력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좋은 자재를 썼는데도 깔끔한 욕실이 나올 수가 없게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중에 욕실에서 누수가 발생됐을 때 엄청 큰 문제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욕실을 인테리어 할 때 겉모습보다 그 내면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거를 통틀어 한샘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기술력도 기술력이고 그리고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AS도 바로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욕실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세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디자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